반갑습니다. 파이썬 GUI 프로그래밍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버튼과 입력창에 이어서 라벨이라는 위젯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게 될 텐데요. 이 세 가지만 포함하더라도 충분히 써볼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라벨 위젯은 글자나 그림을 창 안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위젯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GUI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것은 세 가지 위젯, 버튼, 입력창, 라벨을 이용해서 다음 카카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크롬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으로 크롬 창을 파이썬으로 제어하게 될 텐데 내용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라벨은 앞서 말했다시피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라벨 없이 버튼과 입력창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로그인 프로그램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만든 사람 정도만 쓸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은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쓰기 쉽게 라벨을 붙임으로써 다른 위젯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사용하는 이유는 설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라벨에 관련된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벨이라는 함수로 생성하고요. 다른 위젯과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전체 창이 저장된 변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벨을 배치하는 것은 팩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배치를 해야 창 안에서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라벨의 핵심, 내용을 넣는 것은 버튼하고 똑같습니다. 라벨 변수 뒤에 config 함수를 사용하고 텍스트 옵션으로 넣고자 하는 문자열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라벨에는 이미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config 함수를 사용하고 이미지라는 옵션으로 이미지 객체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요. 그 이미지 객체라는 것은 포토 이미지라는 함수를 통해 선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옵션에는 그림 파일이 저장된 주소, 마스터 옵션에는 전체 창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림의 크기가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subsampl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이미지 관련된 코드는 외운다기보다는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번 시간에 다루지 않은 입력창의 다른 기능들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함수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가볍게 입력되는 문자를 숨기는 기능입니다. 보통 여러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구현하는 기능입니다. config 함수의 show 옵션을 사용하면 원하는 형태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창에 직접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지만 코드상으로도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insert라는 함수인데 0은 가장 첫 번째 자리라는 뜻이고 그 뒤에는 삽입하려고 하는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입력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delete 함수를 이용하고 삭제하려고 하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숫자로 적어주면 됩니다. 다만 0, 3 이렇게 적게 된다면 0에서 2까지 삭제되게 됩니다. range 함수처럼 끝에 건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입력창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기능이 실행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bind라는 함수인데요. 입력창을 클릭한다고 라고 잠깐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좌클릭을 했다는 의미로 버튼 1이라고 앞에 넣어주고 그 뒤에 클릭될 때 실행할 함수를 적어줍니다. 그 함수는 당연히도 미리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랑 느낌이 비슷하죠. 하지만 다른 점은 함수를 정의할 때 입력 변수 이벤트를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벤트를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무 때나 저걸 실행하는 게 아니라 좌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의 내용은 delete 함수를 써서 입력창의 내용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입력창에 대한 설명이 라벨보다 길었는데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겉모습을 다 꾸며놓고 그 안에 기능을 집어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kinter에서 모든 함수를 들고 와줍니다. tk 함수로 전체 창을 만들 텐데요. 이거를 win이라는 변수로 저장하고 메인 루프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전체 창이 생성이 되는데 일단 요거의 옵션을 바꿔서 크기도 바꾸고 제목도 바꾸고 글자체도 바꾸고 해야겠죠. 먼저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타이틀 다음 로그인 이렇게 바꿀 거고요. 크기는 어떻게 바꾸죠? win이라는 변수 뒤에다가 geometry 함수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400 by 300 이렇게 해줄 거고요. 글자체를 마지막으로 바꿀 건데 옵션 add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폰트를 바꾼다라고 하고 궁서 20 이렇게 바꿉니다. 실행하게 되면은 크기가 바뀌었고 제목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궁서 20은 위젯에 들어가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이따가 위젯을 만들어 보면은 확인이 될 겁니다. 위젯을 어떤 식으로 넣어 볼 거냐면은 처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아이디 입력창만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라벨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디 라벨, 아이디 입력창 그리고 비밀번호도 라벨, 입력창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먼저 라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b1 이라는 변수로 만들 건데 라벨이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되죠? 전체 창에 해당하는 변수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요거를 먼저 팩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배치는 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을 넣어줘야겠죠. 요거에다가 config 함수로 할 수 있고 옵션은 텍스트였죠. 뭐라고 넣을까요? id라고 넣겠습니다. 요게 패스워드랑 똑같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요건 2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만 패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요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아직 뭐 다른 입력창을 안 넣었기 때문에 글자들만 나오게 되네요. 입력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창은 뭐 ent1으로 해서 entry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win을 넣어주고 이것도 팩을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거 나중에 다른 기능을 넣을 건데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 적고 겉모습만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 입력창, 비밀번호 입력창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좀 띄워 놓는 게 나중에 좀 보기가 편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자, 아이디 입력창, 비밀번호 입력창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이제 버튼을 로그인 버튼을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서 버튼이라는 변수에다가 버튼이라는 함수로 만들면 되고 마찬가지로 전체 창 그리고 버튼도 팩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그냥 빈 버튼이 생기기 때문에 버튼에다가 어떠한 글자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config 텍스트를 로그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실행을 다시 해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형상이 다 나온 것 같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로고 같은 거요. 그거를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놨습니다.
이렇게 D 드라이브 템프에다가 다음 로고.png라는 파일로 제가 일단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저거를 이 위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다음 로고 이렇게 하고 로고도 그림도 마찬가지로 라벨로 넣어야 됩니다. 라벨 D라고 하고 라벨로 만들고 요거도 먼저 팩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글자를 넣을 때는 텍스트 옵션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옵션을 씁니다. 그리고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img라는 객체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를 앞에서 선언을 해줘야겠죠. 과연 어떻게 그림을 여기 불러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tkinter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photo im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파일로 해서 아까 우리가 다운받아 놓은 그 파일의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D 드라이버의 템프에 다음 로고.png를 하면 되고요. 이 뒤에 또 하나 더 넣어줘야 됩니다. 마스터라는 옵션에다가 win 이 전체 창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요걸 안 적으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자 보세요. 엄청 크게 되죠. 이 그림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다 키워야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함수까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미지에다가 subsample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이 안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8을 집어넣게 되면은 8분의 1로 줄이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안 바뀔 거예요. 이거를 img에다 다시 엎어 써야 됩니다. 요거 자체는 이 변수를 이 그림 객체를 막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img로 엎어 써줘야 요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다시 엎어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 보면은 이제 보기 좋게 요 그림이 축소돼서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되네요. 이제 여기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기능을 추가해 볼까요? 먼저 쉬운 걸로 해보죠.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 별표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쓰는 대로 다 나오고 있죠. 그것을 옵션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창을 수정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쓰면 되느냐 int2에다가 config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이 어떻게 되냐면 show 그러니까 show가 보여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자를 입력할 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별표를 넣게 되면은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무엇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뭐 1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뭐 1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가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 입력창도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요즘 어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가 형식이 이메일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디라고 돼 있으면은 내가 그냥 아이디를 입력하는 건지 아니면 이메일 형식인 건지 안 정해줘서 비밀번호를 막 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저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면은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글자가 떠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적지 않고도요. 그러면은 뭘 수정해 줘야 되냐면은 아이디 입력 창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ent1에다가
어떤 함수를 쓰면 되냐면은 insert 함수를 쓰면 되고요. 삽입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바로 쓰면은 오류가 발생하고요. 실행하면은 오류가 발생하죠. 이 앞에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요 글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면은 제일 왼쪽, 그냥 제일 처음에 쓰겠다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 놓은 글자가 미리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글자를 우리가 실제로 요렇게 로그인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여기 클릭하면 요게 탁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어, 제가 프로그래밍 한 거에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죠. 그래서 넣고 싶은 기능은 요런 글자가 돼 있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싹 사라지는 그런 기능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기다가 bind라는 함수를 걸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bind는 어떠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기능을 실현해라. 이런 함수를 실행해라. 뭐 이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클릭, 아까 입력창을 우클릭했을 때 지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싶은 거니까 먼저 여기다가 버튼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좌클릭이 입력됐을 때 어떠한 함수, 뭐 클리어라고 할게요. 이런 함수를 실행하고 싶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건 함수기 때문에 앞에서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이것은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아직 버튼에 기능 안 넣었지만 이따가 넣을 거지만 버튼에 기능을 넣는 거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여기에다가 이벤트라는 입력 변수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거냐면은 좌클릭을 했을 때 이 입력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지워라 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것은 ent1에다가 delete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지울 거냐가 됩니다. 그래서 다 지울 거기 때문에 처음은 0을 넣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 이 t부터 m까지 다 지울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받아와서 길이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걸 그대로 뭐 여기다가 적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입력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받아오는 함수가 있었죠. ent1의 ge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nt1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 길이만큼으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걸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클릭하면 지워지는지 한번 볼게요. 지워지네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클릭을 하면 또 지워집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처음에만 지워지게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붙이면 됩니다. if 요 내용이 요거라면 처음에만 지워지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clear라는 함수는 입력창 내용이 이거라면, 이 초기 값이라면 내용을 다 지워라 가 됩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자, 요거를 처음에는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내용을 입력해 놓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 안 지워집니다. 만약에 다시 억지로 이렇게 한다면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기능이 실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이디 비밀번호 가지고 다음에 로그인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좀 이따가 만들어 보도록 하고
우선 아이디에 입력된 내용과 비밀번호에 입력된 내용을 출력해보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버튼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버튼에다가 config 함수를 걸어주고 여기서 커맨드 옵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앞에서 정의를 하면 되겠죠. define login 입력 변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먼저 그 아이디 입력창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비밀번호 입력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받아야겠죠. my id를 ent1의 내용을 받아오고요. my password도 ent2의 내용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프린트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로그인 함수를 정의를 했고 이 버튼에다가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로그인 함수가 실행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밑에다가 아이디로 입력한 내용, 비밀번호 입력한 내용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바꿔도 똑같겠죠. 이렇게 로그인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어떠한 명령이 잘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메시지 같은 거를 넣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로그인에 성공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뜨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 또한 라벨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기 메시지 라벨 하고 요것도 라벨 3라고 하고 라벨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win 그리고 라벨에다가 팩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기 로그인에 성공하고 나서 이 뒤에다가 라벨 3에다가 내용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 라벨 3에 맨 처음에는 이 라벨에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로그인에 성공하고 나서 프린트 되고 나서 내용을 추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하려면 config 텍스트에다가 메시지 로그인 성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이 되면은 이러한 이러한 글자가 이 라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분명 라벨이 있지만 아무런 글자가 없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놓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되고 실제로 로그인 함수가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기능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로그인 하는 것만 추가를 해보면 되겠네요. 대충 다른 잔기술들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다음 카카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롬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크롬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해서 맨 처음에 있는 거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자 크롬 버전을 확인하시고 각자 버전에 맞는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아서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그림 파일이 있었던 D 드라이브 템프에 이 크롬 드라이버 exe 파일이 있거든요. 이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저처럼 D 드라이브 템프에 넣던지 아니면은 그 주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거를 받아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안 깔려 있으시다면 pip install selenium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깔리기 때문에 없으시면 요걸 먼저 깔아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셀레니움의 웹드라이버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고요.
웹드라이버 안에 있는 크롬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그 크롬 드라이버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거를 어떠한 변수로 저장해줘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빈 크롬 창이 생성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코드로 얘를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뭐 요렇게 들어가서 요 사이트로 바로 오게끔 하면 되겠죠. 요 사이트의 주소를 지금 복사를 해서 요걸 다음 거에다가 적는 게 낫겠죠.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주소를 집어넣을 거고요. 이 드라이버라는 객체에다가 get 함수로 해당 주소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끄고 드라이버를 처음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이런 빈 상태에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주소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뷰리스풀 숲으로 이 태그를 알아내 가지고 뭐 정보를 뽑았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F12를 눌러서 이 태그들을 일단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보시면은 얘는 뭐 라벨로 처음에 나오긴 하지만 인풋일 겁니다. 인풋 태그에 뭐 다양한 속성 값들이 있는데 좀 특이해 보이는 얘만 특정하는 속성 값을 찾자면 name, 이메일이 있겠네요. 인풋 태그의 name 속성에 이메일 속성 값. 뭐 다른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적당해 보이네요. 얘를 xpass라는 변수에다가 문자 형태로 저장을 할 건데요. 셀레니움에서 이 xpass를 다루는 방식으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슬래시 두 개를 치고 태그를 적습니다. 인풋이죠. 그리고 대괄호 골뱅이 그리고 속성은 아까 name이라고 했었죠. name 그리고 equal 안에 또 속성 값은 또 이런 문자 형태로 이메일이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엑스패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전체적으로 문자열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슬래시 두 개 태그 대괄호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속성 값상을 넣는 건데요. 속성은 name이었고 성성 값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성 값은 또 문자열 형태로 안에 넣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 큰 거를 바깥에 썼다면 안에서는 작은 거를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바깥에 작은 걸 썼다. 그러면 안에는 큰 거를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얘를 찾을 겁니다. 드라이버라는 객체에서 find element by xpass라는 함수로 찾을 거고 이 안에다가 xpass1을 넣습니다.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뜻으로 어떠한 이런 게 발생하는데요. 없으면은 그냥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어떠한 아이디를 집어넣어 볼게요. send kiss라는 함수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뭐 AAA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AAA가 입력된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따가 아이디를 받아서 입력할 거고 비밀번호도 똑같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엑스패스도 찾아보죠. 뭐. 클릭을 해보고 이것도 라벨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input 이걸로 하면 되겠죠. input 태그에 마찬가지로 name 속성 값은 패스워드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name에다가 패스워드만 바꾸면 되겠죠. 패스워드. 그러고 뭐 요거는 BBB.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요거 지우고 다시. 요거 xpass2로 해야겠죠.
실행하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 제대로 입력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요거도 태그를 확인할게요. 버튼이라는 태그로 돼 있고, 뭐, 요거는 클래스 요걸로 할게요. 요거는 좀 기니까 우클릭을 해서 에디트 애트리뷰트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C 복사하고 엑스패스3를 할 거고 태그가 버튼 태그죠. 그리고 클래스 속성에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자, 요건 복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진 거고요. 자, 요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따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들고 와서 지우고 엑스패스 3. 자,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요런 엑스패스 3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걸 누르는 게 되겠죠. 실행을 하면은 로그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 비밀번호 틀려서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다 입력해서 클릭하는 것까지 됐습니다. 이제 요거랑 끄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로 모아 볼게요.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셀레니움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이 이 중간중간에 그 로딩하는 시간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홈페이지에 렉이 걸리거나 한다면은 홈페이지가 로딩이 다 안 됐는데 얘를 찾아라라고 하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기다리는 시간을 넣어주는 그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드라이버에다가 implicitly wait. 그래서 한 5초 정도. 이게 5초 정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고 로딩을 최대한 5초 정도 기다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5초 전에 로딩이 끝난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고 자, 처음에 이 URL로 들어갔을 때 5초 대기 해주고 아이디 입력했을 때 5초 대기, 비밀번호 5초 대기, 맨 마지막에 클릭까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까지 함수로 만들어야 되느냐, 요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요걸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df 로그인. 그래서 로그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얘가 실행되게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정해 줘야 되는 거 AAA가 아니죠. AA가 아니고 my ID 요걸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얘 같은 비밀번호 ent2였죠. 그래서 ent1에 있는 내용을 id로 넣어주고 ent2에 있는 거를 비밀번호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요거는 이제 남겨놓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좀 길어지긴 했는데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로그인이라는 함수는 드라이버를 맨 처음에 크롬 드라이버를 켜서 주소로 이동하고 5초 쉬고 아이디 입력창을 찾아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창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벨로 메시지 로그인 성공이라고 뜨게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실제로 쳐서 넣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된 것이 확인되고 너무 빨라서 좀 확인하기가 힘드시죠. 자, 여기서는 메시지 로그인 성공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좀 오래 걸렸지만 다음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새로운 위젯을 알아보지 않고 이 위젯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팩 함수만 사용해서 이렇게 종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배치를 했었는데 가로로도 배치를 할 수 있고 특정 위치에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쓰고 어떠한 옵션을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